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최근 들어서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후에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종합지수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지수가 기본 2%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3%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또 2%에서 3%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금 쏠림 현상이 상당히 커지면서 섹터별, 업종별, 종목별로 상당한 좀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지난주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700억, 100억 정도 순매수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급등이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거의 기계적인 매매, 선물을 이용한 기계적인 매매로 금융투자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엄청나게 매도를 했던 지난주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순매수 전환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매도는 일단락 됐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뉴스 보니까 뭐 대만이나 한국 주식 매도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주식을 샀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런지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어요. 오늘 뭐 원화 약세 요인 뭐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외국인 수급, 한미 금리 차, 투자 활성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현재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앉아서 환차 손을 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보면은 여기 20%, 14%, 거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종목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합지수에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종합지수가 좀 왜곡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0위 정도를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가 좀 반등이 나왔고 3,000다지장 정도,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또 마이너스예요. 판마리서치는 또 실적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11%, 알테오제는 이유 없이 빠집니다. 그냥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매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힘을 못 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1, 2위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끌어주는 코스피하고는 다른 코스닥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알테오젠의 상승이 좀 나와줘야 비중이 제일 크니까요.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좀 뭐랄까요, 상승폭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약 9조 원의 매도를 때리고 있어요. 9조 원, 이거를 개인하고 기관이 받아가고 있는데, 특히 금융투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가는 얘기는 아마 ETF와 관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ETF, 반도체 관련된 ETF가 많이 수요가 생기니까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다 사는 거예요. 결국에 이 기관들도 결국에는 이 개인이 ETF를 통해서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외국인이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독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아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늘 매수를 보이고 매도도 하지만 이렇게 매수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급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가 탄력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은 좀 약해요. 자금이 쏠려가지고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를 말씀드릴 건데, 한올바이오파마 최근에 좀 잘 올라갔죠. 그러다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주 원인은 기관의 매도입니다. 기관이 아주 그냥 투매를 했어요.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애들은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하이닉스로 갔겠죠. 반도체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관들은 어떤 주식이 유망하다고 해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맨 단타치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연기됐다 그래서 발표할 거를 연말에 할 건데 연말에 결과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는 못 견뎌. 그래서 그냥 무조건 판 거죠. 회사가 좋아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외국인은 요거를 또 받아내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최근에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매수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좋게 얘기하면은 이비노반트가 M&A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M&A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쌀 때 매수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서울경제에 나와 있는 자가반역 치료제 임상이 순조로운데 주가는 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밥도클리맙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미노반트, 인수합병 이런 M&A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었고 TD가 연내 임상 발표가 있다 이러면서 좀 올라갔었는데 이미노반트가 얘기했죠. 이미노반트가 바토클리맙 TD 갑상선 암병증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연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연내에 발표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아서 통합해서 발표하겠다. 요 내용이 나오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빠지고 이미노반트도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미노반트는 어떻게 됐느냐? 보합에 마감이 됐고 모회사 로이반트는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애들의 시각은 우리랑 틀린 겁니다. 그래 뭐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마이너스 10%라는 악재로 반영했다는 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기관들이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안 좋아. 시간 걸려. 그럼 팔고 1, 2 갔다가 또 이거 했다가 또 1, 2 갔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긴 한데 오늘의 하락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으로 쏠린 수급 그러니까 악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현재 바토클리맙하고 1402라고 아이메로 프루바트 1402 요거 두 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야 될 게 임상이 예정대로 완료할 것인데 왜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요게 또 문제가 있겠죠? 왜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요거는 바로 이미노반트 인수합병 요거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노반트가 현재 인수합병 원래 그 모회사 로이반트잖아요. 로이가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미노반트를 만들어서 원래 로이가 전략이 물질을 사온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어요. 로이가 있으면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씩 쪼개서 팔아먹거든요. 근데 이미노반트가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이미노 뭐 A, B, C, D가 있겠죠. 그 로이반트가 여러 가지 물질을 사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띄어서 팔아요. 띄어서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미노반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로이반트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이미노반트를 여기 매각을 이제 좋은 가격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임상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임상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좋은 값에 받기 위해서 이미노반트를 좀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전략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올랐어요.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노반트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마감이 됐고 우리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노반트 막
한 달 만에 50% 올랐거든요. 요거 효과도 별로 못 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이 됐는데 이러다가 뭐 늦어진대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고 참 이 답답해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이거 이러다가 차라리 이민호반트를 사고 말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매니저라는 친구들이 너무 답답해요. 그냥 뭐 단타 치려고 주식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아무튼 아이메로 프로바트 1402는 엄청나게 좋은 약효를 내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내년에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요게 엄청나게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피부 홍방성 루푸트 시험이라고 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내년에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2027년에는 6가지의 자가 면역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아까 1401은 두 가지 정도의 그 임상을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402 아이메로 프로파트는 총 6가지의 이렇게 자가 면역 치료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나 임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제 6가지 그레이브스변 난치병,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 근무려증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가지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경쟁 회사가 있죠. 아제넥스, 알제넥스라도 하는데 아제넥스가 현재 시판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자가면역 치료제를. 근데 효과가 1402가 더 좋습니다. 살짝 좋아요. 살짝. 이 정도보다 살짝 좋아요. 그런데 1402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이렇게 6가지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넥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55조입니다. 55조. 55조 원이나 되는 아제넥스보다 더 좋은 1402로 확실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서 치료약을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제넥스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팔고 있는 약보다 훨씬 더 좋은 1402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제넥스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55조입니다. 55조. 그러니까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결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좋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발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중간중간에 발표해서 뭐 M&A 딜 하느니 확실하게 두 개를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확실하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봤지? 아직도 6개 더 하고 있어. 이런 거죠, 느낌에. 그러니 너 나한테 얼마 정도 딜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임상이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10% 빠졌다. 그러니까 이 성질머리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단타 쳐야 되니까. 그 생각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빠질 이유가 이렇게 없어요. 자, 이비노반트 보세요. 아침에 6%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발표하고 데이터 늦어진다고 발표하니까 빠졌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반응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합이 끝났단 말이죠. 자, 로이반트도 2.6% 올랐어요. 아침에 좀 빠졌다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로이반트도 빠지고 이미노반트도 더 빠져서 끝났겠죠. 이렇게. 그런데 다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단지 그냥 확실한 M&A에서 큰 자금을 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연내 발표 안 한다고? 이거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단타쟁이밖에 없냐고요. 3호 연기금, 투신 다 단타쟁이밖에 없냔 말이에요. 이 회사를 보고 이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냔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여의도에. 그러게 좀 짜증이 나요, 진짜. 저도 좀 그쪽에 많이 있어봤지만 애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에요. 물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익률 아시죠? 매니저들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얼마냐? 종합지수. 코스피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냐에 따라서 몸값이 정해지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파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못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없으면 코스피 수익률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것들 다 팔아가지고 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기준이 코스피 대비예요. 코스피 수익률을 내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하이닉스로 몰빵하지 않으면 그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여의도 난리 났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수급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좀 흔들렸다가 이렇게까지 급락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또 흔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상반기니까 내년 6월까지거든요. 뭐 내년 3월도 상반기고 내년 4월도 상반기고 또 이민호반투 M&A는 언제든지 만약에 내가 매수자 입장이면 임상 데이터를 보고 살려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안 보고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과거의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살려면 좀 리스크를 안더라도 살려고 할 겁니다. 아무튼 언제든지 또 이민호반투의 M&A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또 로이반투는 좀 비싸게 팔아먹고 싶어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상충돼서 어느 순간에 절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RGNX의 시가총액은 50조가 넘어가는 그런 회사예요. 현재 매출이 한 1조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품보다 더 좋은, 더 성능이 뛰어난 6개의 약물을 임상에서 적응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 140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이 바이오 종식은 확실하게 그 데이터만 보여주면 아직 품목화가 나오지 않아도 그걸 땡겨가지고 올라오거든요. 뭐 3년, 2년 뭐 땡겨서도 미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시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 급락에 이거 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수급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국내 주식만 빠집니까? 해외에 똑같은 기업은 떨어지질 않는데, 그죠? 억울하잖아요. 알테오젠도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한참 날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알테오젠은 시간표대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이런 거 안 움직인다고 해서 나쁜 회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달이에요. 빼빼로데이 12월 달까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분명히 터집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고점을 뚫고 양봉이 크게 나오는 이런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요. 알테오젠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 약간의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요.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난 어느 때보다도 좋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 하이닉스 쪽으로의 쏠림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이닉스가 하락하면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수가 빠지면 또 다 같이 빠져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연착륙이라고 그러죠. 연착륙. 하이닉스 연착륙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그냥 100만 원까지 가든지. 근데 요즘 디램 가격이 뭐 5월 달 대비 한 3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여기서 더 간다고 하는데 거의 임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디램 가격 상승폭이 줄고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2달 만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좀 조정을 받는 게 좋아요. 건전하게 이게 진짜 뭐 90만 원, 100만 원 가려면 여기서 땡겨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조금 눌렀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야 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간이 차라리 오른 게 건전하거든요. 한 60, 50만 원대 정도까지만 하락해줘도 또 추가 매수, 대기 매수 들어오면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종합지수에 주는 영향력이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까지 흔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여기서 또 성장 동력을 내려면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되는데, 저 외국인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말씀 뭐냐면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풍부한데 대형주 주도주가 좀 조정을 보이면 이 유동성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